안녕하십니까. 최종명의 차이나 리포트입니다. 구이저우 안순에 있는 황거수 풍경구에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폭포가 있습니다. 이름의 뜻을 풀어보면 가파르고 비탈진 뚝이라는 의미의 더우포탕 폭포입니다. 헌데 이름만 그렇지 그다지 가파르지는 않고 살짝 비탈진 폭포입니다. 폭포 입구에 조성된 공원에는 공작새가 있습니다. 어슬렁거리면서 걸어다니는 모습이 의젓합니다. 화려한 날갯짓을 언제 할지 한참 기다렸건만 끝까지 그저 한 발 두 발 조촐하게 걸음만 떼놓을 뿐입니다. 잔디가 깔린 공원 이곳저곳에서는 사람들이 한가롭게 쉬고 있습니다. 공원을 지나 천천히 폭포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폭포 앞에서는 수십 마리의 청둥오리들이 헤엄치며 떠다니고 있습니다. 물살을 따라 둥실둥실 떠다니는 청둥오리떼들이 마냥 평화로워 보입니다. 이 폭포의 낙차는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21m에 그치지만 그 너비는 아주 넓어서 105m에 이른다고 합니다. 넓게 떨어지느라 비교적 부드럽게 물살이 흘러가는 덕에 그 아래에 있는 물오리들이 옹기종기 모여 떠다니며 놀기 좋습니다. 이 폭포는 물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사자가 울부짖는 듯한 허우셩 소리를 낸다 하여 허후라고도 합니다. 이 허우는 사자후라고 할 때의 후입니다. 이렇게 포효하는 폭포 아래의 물살을 헤치며 노니는 청둥오리들은 사자가 무섭지 않은가 봅니다. 한편 이 폭포는 큰 홍수가 생기기 전에 우르르 쾅쾅하는 천둥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그다지 수량이 많지 않다가 비가 와서 수량이 늘어나면서 물소리가 달라지는 것을 그렇게 과장해 말하는 듯합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비유입니다. 넓은 폭포 사이에는 봉긋하게 바위들이 솟아 있습니다. 폭포 사이로 보이는 봉긋한 모양새들이 오히려 폭포답지 않은 모습을 연출합니다. 폭포라고 하기에는 영 밋밋합니다. 청둥오리들이 노는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청둥오리는 중국어로 리토야라고도 부릅니다. 머리가 녹색인 오리라는 뜻입니다. 가끔 초록색 머리를 가진 오리도 있긴 하지만 아무리 봐도 대부분의 청둥오리 머리색은 몸통색과 같이 그저 평범한 갈색입니다. 넓은 폭포를 배경으로 헤엄치고 노는 오리떼들을 한참 바라보노라니 내 자신이 오리처럼 둥둥 떠다니는 듯합니다. 폭포를 뒤로하고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특히 소수민족 옷을 입고 있는 아가씨들이 사람들 속에서 좀 튀어 보입니다. 이 지역을 거점으로 살아가는 뿌이족 전통 복장입니다. 물론 돈을 내고 옷을 빌려 입는 것입니다. 그중 한 아가씨에게 허락을 받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아가씨는 오히려 저랑 사진을 찍자고 합니다. 수염을 기르고 다녔더니 한국 예술가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찍은 사진을 꼭 보내달라며 연락처를 적어줍니다. 장수 창조우시의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창조우에 오면 꼭 연락하라고 합니다. 2달 후에 창조우에서 그 아가씨의 남자친구랑 함께 만났습니다. 더우포탕 폭포를 마지막으로 1일 투어가 끝이 났습니다. 구이양시로 돌아오는 길에 여행사가 추천하는 가게에 들렀습니다. 역시 소수민족의 땅이다 보니 안내하는 아가씨들도 다 이 지역 민족들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원색적인 느낌을 잘 살린 소수민족들의 이국적인 옷들이 자꾸 마음에 듭니다. 하루 종일 꾸이양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밤 12시 기차를 타야 하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정말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레스토랑도 둘러보고 PC방에서 인터넷도 했습니다. 인터넷을 살피다가 문득 시내에서 가볼 만한 곳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꾸이양 시내 자시오로우 앞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에서 가장 갈만한 곳입니다. 누각 앞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짝짝거리는 소리가 나서 둘러보니 광장 중간에서 엄청나게 큰 팽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팽이 돌리는 것을 보긴 했지만 이렇게 큰 팽이는 처음 봅니다. 흰 모자, 흰 바지에 하얀 러닝 셔츠를 입은 아저씨가 채찍을 들고 열심히 팽이를 때리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러닝 셔츠를 입고 다니는 건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좀 놀랐습니다. 중국에서는 남자들이 한여름에는 맨살을 다 내놓고 우통을 훌렁 벗는 게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헌데 꾸이양은 생활문화가 다소 다른 듯합니다. 하여간 바싹 마른 사람이 거대한 팽이를 치는 모습은 그야말로 체력 훈련이라도 하는 듯 역동적입니다. 그러고 보니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데 군살 하나 없이 탄탄한 아저씨입니다. 오른손으로도 치고 왼손으로도 치고 골고루 팽이를 치는 폼이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채찍을 들고 팽이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프로가 아니라 그런지 어설픕니다. 좀 다른 사람이 나서 봅니다. 비록 나무로 만들긴 했지만 이렇게 큰 팽이의 균형을 혼자서 계속 유지한다는 게 무척 힘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원하면 언제든지 채찍을 들고 팽이 돌리기 체력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빠르게 돌아가는 팽이의 윗면을 보니 눈이 핑핑 돕니다. 팽이 밑동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균형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채찍을 휘두르던 아저씨가 갑자기 팽이를 휙 잡아 던집니다. 팽이가 몇 걸음 훌쩍 끌려갔는데도 넘어지지 않고 계속 잘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신기한 듯 열심히 사진을 찍어댑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흥미롭게 바라봅니다. 아저씨는 더욱 신이 나서 팽이를 돌립니다. 점점 날이 어두워져 자시오로우에도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합니다. 이 누각은 1597년 명나라 때 처음 세워진 것이라고 합니다. 시내를 흐르는 하천인 난밍허 한가운데 봉긋하게 서 있습니다. 자시오로우는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누어집니다. 호수 같은 하천을 끼고 다리와 누각 그리고 찻집으로 나누어집니다. 팽이를 돌리던 광장 옆으로는 돌과 나무가 혼합된 폐방에서부터 한비팅이 있는 다리인 푸이차오가 먼저 나옵니다. 정말로 푸른 옥돌을 머금고 있는 듯한 정자가 있으니 옥돌이 떠있는 다리라는 이름이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다리 한가운데에 정자가 있는 것도 드문 일입니다. 다리를 지나면 누각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누각은 밤이 되면 그 분위기가 더욱 그윽해서 시적 감수성을 자극합니다. 누각 처마에 달린 조명의 불빛 역시 하천과 하늘 사이에서 더욱 은근한 매력을 풍깁니다. 하천 위의 다리를 지나면서 한 바퀴 둘러보면 고풍스러운 누각과는 좀 부조화인 듯한 시내의 빌딩 숲이 보입니다. 이 3층 누각은 처마가 셋이고 모서리가 넷입니다. 이런 구조는 중국 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높이도 20m가 넘습니다. 누각 자체도 멋지지만 야경과 어우러져 더 아름답습니다. 꼭대기는 빨간 조명, 처마 사이에는 하얀 조명, 그리고 아랫부분은 노란 조명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뒤쪽으로는 하늘 빛깔에 약간 탁하면서도 짙은 색감이 조명을 더욱 빛나게 해줍니다. 오후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사이 시간에 마술이기도 합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광장에 다시 팽이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장난감 팽이입니다. 초저녁에는 커다란 팽이가 재주를 부리며 사람들을 끌어모으던 광장이 빛을 내며 춤을 추는 작은 팽이들의 향연으로 더욱 요란스럽습니다.
행이들은 붉고 파랗고 노랗고 온갖 천연색의 빛깔을 뿜으면서 빠르게 돕니다. 빠르게 돌수록 그 빛은 더욱 진합니다. 행이 여러 개가 함께 돌면 약간 혼란스럽지만 그 형형색색 빛깔이 황홀하기도 합니다. 구이양 자슈로우 안에는 낭만적인 분위기의 찻집이 있습니다. 이름까지 멋져서 비치색 장미정원이라는 뜻의 추이웨이위엔입니다. 밤이면 사람들이 전통악기 연주를 들으며 차를 마신다고 합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에는 시인들의 쉼터였다고 합니다. 홍등이 걸려있고 조명이 환한 찻집으로 들어서면 정원 기퉁이 정자에도 홍등이 예쁘게 걸려 있습니다. 새파랗게 물든 밤하늘은 눈이 시릴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저런 밤하늘이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왼쪽으로 차위엔이 보입니다. 둥근 모양의 입구에는 연하게 붉은 홍등이 몇 개 걸려 있습니다. 홍등 하나는 고장이 났는지 불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통 복장인 치바오를 입은 여직원이 문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찻집은 아주 조용하고 인기척도 별로 없습니다. 아담한 정원 마당에 있는 나무 한 그루는 초록색 조명을 받아 더욱 푸르른 자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대나무 잎이 뾰족하게 조명을 받아 아주 예뻐 보입니다. 건물에 걸린 홍등이 밤 풍경을 더욱 은은하게 수놓고 있습니다. 한참 동안 찻집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차 마시러 오는 손님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한 아가씨가 분위기를 돋우려 연주를 시작합니다. 만도린, 즉 피파를 켭니다. 처음에 몇 번 연습을 하더니 모리화라는 곡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곡입니다. 손가락의 튕김으로 우러나는 아름다운 곡조를 들으니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보통 서너 명이 함께 와서 주문을 하면 좋습니다. 잔으로 차를 파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마시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 때문입니다. 모리화는 중국 남부지방에 많이 피는 식물로 차로도 마시며 순백의 꽃잎이 예뻐 관상용으로도 재배합니다. 노래 모리화는 중국 지방의 민가인데 장수 일대에서 전래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풍성한 리듬으로 상쾌한 정서를 담아내는 만도린의 음색이 차 향과 어우러져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밤입니다. 비록 모리화 차는 마시지 못했지만 연주를 들으니 차를 마신 것만큼이나 마음이 산뜻해집니다. 다시 또 다른 찻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전통악기인 구정 소리가 들립니다. 아름답고 편안한 야경을 벗삼아 연주하고 있습니다. 만도린 음색이 높고 강한 데 비해 구정은 가야금처럼 좀 더 깊은 음색을 냅니다. 구정은 기원전 진나라 시대부터 연주되던 현악기이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도 기록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전해오다가 지금은 21개 줄의 현으로 보편화됐다고 합니다. 구정을 켜는 아가씨는 외국인이 악기 이름을 아는 채 하니 아주 놀라는 눈치입니다. 베이징에서 공부할 때 많이 본 악기라고 했더니 현을 켜 보이며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더니 곡 하나를 연주해 주겠다고 합니다. 제목은 모르겠지만 옆에서 한참 들으니 가야금 소리 같기도 하고 만도린 소리 같기도 하면서도 분명 구정 나름의 자기 음색이 있습니다. 멋진 야경 속에서 현악기 소리에 푹 빠져 있는데 엄마 아빠를 따라온 한 꼬마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재롱 피고 춤추는데 아주 귀엽고 똘똘합니다.
처음에는 낯을 가리는지 자꾸 도망 다니더니 좀 친해지더니만 함께 장난도 치려고 합니다. 춤춰보라고 했더니 춤은 추지 않고 연신 포즈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구정 반주가 크게 들리니 갑자기 제멋대로 마구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쑥스러운 듯 카메라를 막고 혼자 왔다 갔다 하더니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웃습니다. 찻집의 어둠 속 진한 조명 때문에 눈이 다소 피로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멋지구나 하다가 금방 지루해진다니 역시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긴 합니다. 밖으로 나오니 멀리 도심의 빌딩들도 휘황찬란합니다. 호수 위에 불빛이 반사돼 더욱 화려한 분위기입니다. 호수 위에 있는 노천 식당에서는 사람들이 어울려 술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조명을 타고 은은하게 들려오는 연주 소리가 귓전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만도린과 구정 소리가 구분될 정도로 점점 중국 소리에 익숙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꾸이양의 정취를 그대로 마음에 담고 밤 기차를 타러 갑니다. 오늘의 차이나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